자, 이번 시간부터 그 파동과 정보통신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중단은 파동과 정보의 전달에서 첫 번째 소단원 파동의 전파 굴절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중에서 굴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파동의 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동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파동의 전파 속력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학습 목표는 파동의 진동수, 파장, 그리고 속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고, 교과서 144에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파동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웨이브라고 하죠. 이 파동은 어느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인데요. 이때 그 파동이 퍼져나갈 때 물질의 이동은 없습니다. 물질의 이동은 없고 무엇만 전달되냐 하면 그 진동 에너지만 전달이 됩니다. 그 물질의 이동이 없는 것은 물질은 파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개체가 되는 물질을 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매개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매질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빛은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전자기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전파 속력의 특징 중에 그 전자기파와 나머지 파동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일단 빛은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매질이 오래 필요 없고 진공에서가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뭔가 물질이 있으면 얘는 매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입장에선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보통 파동을 분류할 때 매질이 필요하냐 없냐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다 묶어서 전자기파를 제외하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역학적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학적 파동 말고 이제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은 전자기파. 그래서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 파동이 어느 한 점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파동이 처음 발생한 곳 있죠. 그곳을 파원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 발생하는 거니까 파원이고요. 두 번째 발생하면 파2, 세 번째 발생하면 파3. 농담이다 이거는. 아빠는 모르고 안 해줬네. 나중에 보충해줘야 되겠다. 저번 시간에 빠진 농담이 하나 있어서 얘기합니다 하고 보충해줘야 되겠네. 예. 파동이 처음 발생하는 거니까 파1입니다. 원. 예. 이건 아니고 그 원천이 되는 그 원천할 때 그 원이 되겠고요. 보통 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점의 형태도 있지만 그 파워는 선의 형태도 있고 사실 다양합니다. 근데 그냥 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파동의 종류를 나눌 때 아까처럼 이제 그 내질이 필요하냐 없냐 해서 역학적 파동, 전자기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하냐 나란하냐 가지고 나누기도 합니다. 횡파와 종파로 나뉘게 되는데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고요. 종파는 이게 서로 나란한 파동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횡파에는 전자기파와 지진파의 S파 이런 게 있고요. 종파에는 음파, 초음파, 지진파의 P파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죠. 여기 표현을 보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는데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잖아요. 전자기파는 매질 대신에 전자기파는 뭐가 진동하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횡파로 분류가 됩니다. 알겠죠? 네. 음파하고 초음파는요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음파하고 초음파는 같은 종류의 파동인데 우리 귀에 들리면 음파, 근데 진동수가 너무 커서 안 들리면 초음파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음파의 진동수 범위가 20Hz에서 20000Hz거든요. 그래서 그 20000Hz가 막 그러니까 20Hz는 들리고 200Hz도 들리고요, 2000Hz도 들리고 20000Hz도 들려요. 근데 20000Hz가 되면 그럼 2만해서 안 들립니다. 그래서 20000Hz 이상은 우리 귀에 안 들려요. 2만 안 들. 이것도 까먹고 안 했네. 또 보충해줘. 큰일이네.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제 초음파 이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예전에는 그게 진동수 범위 물어봤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초음파가 종파라는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수철로 횡파와 종파를 다 만들 수 있는데, 용수철을 바닥에 놔두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요, 이거 진동 에너지 큰일 납니다.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용수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이러면 횡파가 되고요. 일단 종파는 이게 그 앞뒤로 바닥에 놔두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요, 그 용수철이 진동하는 방향하고 용수철의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나란합니다. 이게 이제 종파가 됩니다. 이때 야, 빨리 집중해. 안 집중 안 하니까 잠이 안 오잖아. 여기 이제 파동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서 그 규칙적인 반복되는 모양의 가장 짧은 덩어리 있죠. 그 짧은 덩어리의 길이가 파장이 되겠습니다. 이는 요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요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다음 얘는 이제 시커머스하고 이렇게 요 사이를 파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모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동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의 공통점은 세로축은 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이는 뭐냐면 그 매질 자체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그랬죠. 그럼 진동이라고 하면 진동 중심이 있고요, 중동 중심으로부터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횡파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종파는 뭐 앞쪽이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아래로 혹은 앞뒤로 진동할 때 그 플러스 방향으로 변이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가로축이 달라요. 왼쪽은 위치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이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동의 모습을 그냥 횡파라고 가정하고요, 어떤 파동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착각 찍은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실 한번 했었지? 그거 좀 반복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했다는 건 기억나니? 그리고 이거 오른쪽은 뭐냐면 이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계속 여기 세로로 길쭉한 이 부분을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연사로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가지고 시간대별로 펼쳐놓은 게 그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럼 이거 읽을 때 요게 진동 중심이거든요.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 플러스 방향으로 혹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 변이까지의 요 거리의 크기가 진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호로는 A로 표기합니다. 영어로 앰플리튜드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앞자를 따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요 위로 볼록한 부분, 플러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부분을 마루라고 하고요. 요 아래로 볼록한 부분,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을 골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산마루, 골짜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모양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 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랑 여기는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위상이 무슨 말이냐면 위에다가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매질의 각 점들의 위치와 진동 상태를 말하며 같은 시각의 진동 상태가 같으면 위상이 같다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모양이 같으면 위상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상에서 마루와 골은 위상이 서로 반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진동은요 결국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는 각도로 치면 0도에서 360도 사이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 위로 볼록한 거 하나 아래로 볼록한 거 하나 요게 이제 사인 함수의 한 주기라고 보면은 각도로 나타내면 얘가 360도죠. 얘가 0도고. 그래서 각도로 쳤을 때 360도 차이 나면은 위상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360도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 위치잖아요. 그럼 여기는 90도죠. 여기는 360도 더하기 90도죠. 여기가 360도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360도 차이 나니까 위상이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랑 위상이 같고요. 그럼 여기랑 위상이 같고 뭐 이런 식입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이해가 잘 안 됐어? 네. 모든 진동은 결국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주기를 각도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한번 이제 이게 진동이 일어날 때 0도부터 360도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 진동을. 그러면 여기 사인 함수 보면 요만큼이 딱 360도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360도 차이 나면 여기랑 여기는 0도 360도죠. 그러면 위상이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180도죠. 그럼 여기는 90도죠. 그리고 여기는 270도지. 그러면 여기 90도하고 270도는 180도 차이 나니까 위상이 서로 반대인 거예요. 180도면은 뒤집어지잖아. 180도 돌아가면 뒤집어지죠. 그래서 마루하고 골이 위상이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여기랑 위상이 같은 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360도 차이 나면 위상이 같은 지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는요, 요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있죠. 인접한 두 지점. 요 지점 사이의 시각 차이가 주기가 됩니다. 주기. 이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인데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주기는 이제 타임이니까 t로 나타내고 파장은 람다로 나타냅니다. 람다는 이게 쓰는 순서 요게 맞을 걸요. 순서가 요렇게. 저는 그냥 요렇게 쓰는데요. 하여튼 그 한자로 들 입자랑 비슷하게 이렇게 한 100번 정도 쓰면 예쁘게 써질 겁니다. 람다. 그렇게 요 파장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다음 진동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진동수는 이런 거예요. 같은 파동이면 그 진동하는 횟수 대 그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비가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진동을 하니까. 따라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주기만큼 t초 걸렸다라고 하면 진동수의 정의는 뭐냐면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거든요. 그럼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에 해당하는 게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F가 프리퀀시의 합자를 따서 그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고요.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진동수거든요. 그러면 같은 파동이면 횟수 대 시간은 횟수 대 시간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매번 이렇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냥 외우면 되겠습니다.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F는 T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단위는 그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측한 사람이 맥스웰이고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헤르츠거든요. 그래서 그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H 대문자, Z는 소문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헤르츠 혹은 헤르츠 이렇게 있습니다. 후르츠 아니고요. 이게 초분의 1 기초 단위로 치면, 기본 단위로 치면 횟수는 단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나누기 초 이렇게 됩니다. 그냥 기초 단위로 나타내면, 혹은 횟수 나누기 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진동수의 단위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생활과학 시간에 또 했던 건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횡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고요. 얘를 특정 시간에 그냥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서 그냥 왼쪽 그래프에다 갖다 붙이면 그냥 이 그래프는 완성이 됩니다. 이건 끝이에요. 이렇게 붙이면 끝이고, 해석하는 거는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됩니다.
얘는 이제 이게 끝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편의상 나중에 필요해서 여기를 초록색 지점이라고 그려놓고요. 여기를 노란색 지점이라고 그려놓을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는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제 세로로 길쭉한 사각형 있죠. 요 영역의 사진을 찍어서 그 시각에 해당하는 곳에다 붙일 겁니다. 이 순간이 0초예요. 0초에 이 부분에 사진을 찍었더니 매질이 여기 있죠. 이 모습을 그대로 0초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게 붙겠죠. 0.1초가 지났어가 얘가 0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매질이 이제 여기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겠죠. 그럼 그게 이제 시간축의 0.1초에 해당하는 곳에 붙입니다. 0.1초에 찍은 사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찍힐 거고요. 일단 초록색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딱 마루가 지나가는 부분. 이 부분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매질이 여기 있는 모습이 찍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초록색이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찍히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그려보면 그래프가 쭉쭉쭉쭉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여기서 보면 얘가 지나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은 요 순간이죠. 그죠? 이해했습니까? 네. 지금 여기가 0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하는데 요 순간의 사진이 바로 여기 붙어있는 이 사진이고요. 그 다음 이 이후에 보면은 이제 매질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 있죠. 이때 이 순간의 사진이 바로 여기에 붙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노란색하고요 요 초록색 사이에 요 시각 차이를 구해보면 요게 주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초록색 순간부터 노란색 순간까지 요 파란색 박스 안을 보면요 매질이 맨 위에 있다가 점점점 내려와서 맨 아래쪽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원래 위치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진동을 합니다. 매질이 딱 아래로 탁 내려왔다가 딱 한 번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니까 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 요 인접한 같은 위상 사이의 시각 차이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얘가 얼만큼 이동했어요, 결국에? 예, 한 주기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죠? 거리상으로는 파장만큼 이동했죠. 예,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한 파장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파동의 전파 속력,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됩니다. 저희는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라 볼 수 있죠.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됩니다. 요 파장분의 주기분의 1이 진동수였죠. 위에 구했죠. 그래서 이거는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요 두 그래프로부터 파동의 진행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요 파동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가 요 빨간색 점 찍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살펴본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부분을 살펴보는데 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더니 매질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얘가 매질이 위로 올라가려면 요 그래프가 요 모양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어요?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어요? 요 모양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요 점선 모양이 돼야지 여기 있는 매질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매질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얘가 실선에서 점선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그래프가 요 빨간색 점을 본 그래프라고 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가 요 초록색 점을 본 그래프라고 봅시다. 초록색 점을 본 관찰한 그래프라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야 돼. 그럼 요 위에 있는 위로 볼록한 요 덩어리가 왼쪽으로 가야지 이게 올라가겠지. 따라서 만약에 요 그래프가 초록색 점을 본 그래프였다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들어와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동의 전파 속력인데요.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입니다. 전달되는 속력인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이 진동수는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파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원이 결정합니다. 파원이 결정합니다. 뭐 이게 진동수가 파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는 바로 요 주기가 또 파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어차피 진동수는 주기하고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파원이 결정을 하고요. 파원에서 한번 결정된 진동수는요. 얘가 전파하는 동안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파동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파동이 진동수가 파원에서 결정되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파하는 동안 아무리 멀리 가도. 심지어 중간에 매질이 바뀌어도 안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진동수가 큰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진동수가 한번 결정되잖아. 아무리 멀리 가도 이 진동수는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도 그대로입니다. 진동수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진동수가 작은 소리거든요. 아무리 멀리 가도 진동수 그대로고 물속에 들어가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빛의 진동수는 색깔에 의해서 색깔로 나타나거든요. 빨간색은 물속에 들어가도 빨간색이에요. 진동수가 안 바뀌기 때문에. 파란색이 물속에 들어가도 파란색, 진동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바뀌더라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요 속력과 파장입니다. 속력과 파장은 이제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럼 어떨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요게 오늘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요 내용들이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파동의 전파 속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끝이에요. 이거는 뭐 파동의 종류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 전파 속력은요 역학적 파동이냐 전자기파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역학적 파동입니다. 역학적 파동은 대표적인 게 소리를 예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자, 역학적 파동의 전파 속력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아니요. 파원은 진동수를 결정할 뿐입니다. 네,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잖아요. 파동이. 특히 역학적 파동은 더하죠.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매질에 의해서 결정되고 당연히 파동의 종류가 다르면 속력 다른데요. 같은 종류의 파동이면 매질에 의해서만 파동의 전파 속력이 결정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파동의 전파 속력이 람다 F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기 중이라는 똑같은 상황이면요. 속력이 같습니다. 이 두 소리가. 근데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크죠. 그럼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제 색깔을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빛의 경우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진동수가 달라지면 파장이 달라져가지고 속력은 맞춰집니다. 똑같이. 매질이 똑같으면요. 매질이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줄 같은 경우에는 줄에서의 그냥 파동 있죠. 줄이 가늘수록 그리고 팽팽할수록 빠릅니다. 물론 재질이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속력이. 근데 같은 재질의 줄이면은 줄이 가늘수록 속력이 빠르고 좀 날렵하겠죠. 뭐 팽팽할수록 힘이 세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물질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고체가 액체보다는 빠릅니다. 소리의 전파 속력이. 액체가 기체보다 빠르고요. 근데 또 기체에서는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요. 기체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소리의 전파 속력이 빠릅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거를 좀 기억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거는 오히려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데 좀 나중에는 그냥 이게 외우면 되는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렇게 기억을 해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체 분자가 전부 다 속력이 다르잖아. 근데 그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요거는 2분의 1의 기체 분자의 질량에,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 분자량이 됩니다. 인체 분자의 질량의 평균 속력의 제곱이 돼요. 근데 이게 뭐에 비례하냐면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게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전파 속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 자체가 위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면서 진동하느냐에 해당하는 속력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얘가 빠르면 기체 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의 속력도 빠릅니다. 그래서 얘가 빠른 조건이 기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의 속력이 빠른 조건과 동일해요. 그러면 같은 공기면은 요 공기 구성이 똑같잖아요. 질량이, 기체 분자들의 질량이. 그럼 온도가 클수록 속력이 빠르죠. 그러면 소리의 전파 속력도 빨라요. 그리고 같은 온도면은 우리가 지금 질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공기보다 헬륨 풍선 있죠. 헬륨 같은 게 분자량이 더 작죠. 그럼 속력이 더 빠릅니다. 같은 온도면 이가 작으면 얘가 커지게 되겠죠. 커지게. 그런데 이거는 뭐 몰라도 된다.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자체는 기체에서 소리의 속력은 소리의 속력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같은 종류의 기체면 온도가 높을수록, 근데 같은 온도면은 분자량이 작은 기체일수록 속력이 빠르다. 특히 이제 요거를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좀 역학적 파동은 매질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소리의 속력이 결정이 되고, 진동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진동수하고는 관계없이 전부 다 소리의 속력은 매질이 같으면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립니다. 이제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핵심이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떤 물질이 있잖아. 그럼 물질은 방해가 됩니다. 그럼 제일 방해가 안 되는 상태가 진공이죠. 진공에서는 모든 전자기파, 이때 모든 전자기파라는 것은 진동수가 다른 전자기파들이 전부 다 속력이 C로 같습니다. 이거는 역학적 파동하고 좀 비슷해요. 진공에서는 역학적 파동은 매질만 같으면 진동수 관계없이 속력 다 똑같거든요. 그 진공에서는 전자기파도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가 진동수가 다 다른데요.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진공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제가 매질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냥 물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물질 안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물에 들어가요. 빛이 물에 들어가면 얘네들은 무조건 속력이 다 느려집니다. 일단 방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력이 느려지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 자체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또 뭐가 결정을 짓냐면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다 달라집니다. 이 골치 아프죠. 빛의 경우는 진공에서는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다 똑같은데, 진공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속도가 다 똑같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속력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지고 진동수가 클수록 속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작아지는 거죠. 진동수가 클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면 좋냐면 패러데이 법칙 배웠잖아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심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자기력도 운동을 많이 더 크게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전자기파도 그렇게 생각하면 진동수가 클수록 더 빨리 막 변하는 거잖아요. 빨리 진동하는 거잖아. 그럼 진동수가 클수록 방해를 더 많이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물에 들어가면 방해를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느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진동수가 클수록 소리가 더 느려진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전자기파는 물질 안에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물질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진동수에 따라서도 다 속력이 달라지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역학적 파동은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다 똑같아요. 같은 매질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공기 중에서 속력 같고요. 근데 이 소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속력이 달라지는데 물속에서 이거는 또 물속에서의 속력은 또 물속에서끼리 같아요. 근데 이제 빛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기파는 빨주노초 파남보 진공에서는 속력 같대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다 속력이 달라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2020년 고3 학력평가 16번 문제입니다.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16번 문제. 자, 그림가는 매질 A와 매질 B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매질 위의 점 P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B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했네요. 그럼 B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VB라고 두면요. B에서의 파동의 주기분의 B에서의 파장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쓰이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나는요, 요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예요. P의 변이를. 그러니까 P의 변이는 지금 매질 A 속에 있잖아요. 매질 A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 한 덩어리, 위쪽으로 볼록한 거 한 덩어리, 요만큼이 이제 주기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볼록한 거 하나, 아래로 볼록한 거 하나, 이거 합치면 한 주기가 되잖아. 360도가 되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주기인데요. 이 주기는 B의 주기예요. 아니죠. A의 주기죠. 지금 요 매질이 P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매질 A에 있잖아요. 매질 A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A에서의 주기가 됩니다. 진동 주기가. 이게 몇 초입니까? 0.2초죠. 근데 얘는 B의 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동수나 주기는 어디에서 결정된다 그랬어? 파원에서 결정됩니다. 파원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전파하는 동안에 매질이 달라진다 하도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면 아무리 멀리 가거나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안 바뀌거든요. 주기는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의 주기나 여기서의 주기나 여기서의 주기나 여기서의 주기나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TB는 0.2초입니다. 0.2초고요. 이제 파장만 구하면 되죠. 근데 파장은 잘 구해야 되지. 매질 B에서의 파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요만큼이 한 덩어리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B의 파장이 됩니다. B의 파장은 가면 이제 7 빼기 3 하면 되나? 몇 cm입니까? 4cm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죠. 그래서 7 빼기 3 하면 이 파장은 B에서의 파장은 4cm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4cm를 집어넣으면 전파 속력이 20cm/s가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플러스 S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주어졌지만 만약에 안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요 P점의 변이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하면 얘가 오른쪽 방향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시간이 지나면 매질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그럼 요 지점이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요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 고3 모의평가 4번 문제. 4번 문제 맞네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t = 0일 때 일정한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진이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린 나는 x = 2cm에서 그러니까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y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오른쪽 그래프는 요 부분을 계속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를 해석해봐야 되죠. 시간이 지났더니 매질이 내려갔어. 그럼 얘가 조금 시간 지나면 매질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요 위로 볼록한 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게 왼쪽으로 가야지 얘가 내려가겠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위로 볼록한 게 오른쪽으로 가서 이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얘가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방향 맞죠? 그다음 속력은 이제 주기분의 파장하면 되죠. 주기분의 파장. 그럼 왼쪽에서는
지금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노? 주기가 되겠죠? 주기가 얼마가 됩니까? 2초죠. 2초고 파장은 요만큼의 길이 구하되죠. 이게 파장입니다. 얼마입니까? 예, 4cm입니다. 따라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몇 초고? 2초분에 몇 cm고? 4cm. 그러니까 2c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이 좀 어려운데 한번 보십시오. 2초일 때 x = 4cm에서 y는 2cm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2초가 뭐냐를 한번 보는 거예요. 2초는 이 경우에 주기입니다. 주기가 2초였잖아. 사실 이걸 봤으면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얘가 주기이기 때문에 한 주기가 지나면요 다시 다 원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랑 똑같아요. 한 주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겠죠. 0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쉽게 나오면은 상관없는데 얘가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 전파 속력까지는 구했다고 칩시다. 얘가 2cm/s예요. 그지? 그럼 얘가 딱 주기가 아니고 주기가 지금 2초잖아. 주기가 아니고 1초 뒤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1초 뒤는. 그럼 1초 뒤면은 자 보시죠. 1초 뒤면은 이제 얘가 이동한 걸 봐야 돼요. 2cm/s로 1초니까 2cm 이동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떤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요 지점을 한번 볼까요? 아니면 뭐 아무 지점을 잡으면 됩니다. 얘가 이제 왼쪽으로 몇 cm 이동한 거야? 2cm 이동한 거죠. 그러면 얘가 요만큼 이동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요 모양이 요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그림을 이제 요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4cm인 지점은 0이죠. y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얘가 이거 안 지워주네. 이번에는 0.5초가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0.5초가 지났을 때. 0.5초가 지났을 때 이번에 다른 점을 잡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점을 잡고 한번 해봅시다. 요 점을 잡고. 그러니까 0.5초면 2cm/s로 0.5초면 몇 cm 이동한 거야? 1cm 이동하니까 요까지 이동하겠죠. 요까지. 그러면 요 부분이 요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렸듯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렇게 그리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4cm인 지점은 플러스 2cm가 되겠죠. 예를 들어 막 여기를 물어봤다면 얘는 마이너스 2cm가 될 거고. 보통 물어보는 게요. 90도 단위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루냐, 고리냐, 아니면 여기 진동 중심이냐. 이 정도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0cm다.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연습 하나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고 실험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을 비교하는 건데요. 매질로는 용수철하고 가는 줄, 굵은 줄 요 세 개를 썼고요. 그럼 다 속력이 다르겠죠. 근데 각각의 매질에서는 진동수가 달라도 속력은 같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2Hz, 3Hz, 4Hz니까 이제 1초에 4번 진동시키고 1초에 3번 진동시키고 1초에 2번 진동시키는 거거든요. 메트로놈 이용해서 손으로 진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얘는 빨리 진동하면 파장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요. 근데 진동수가 작으면은 파장이 길어서 곱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파장을 해서 실제로 계산을 이제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굵은 줄 가는 줄 비교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굵은 줄이고요. 이게 굵은 줄 역시 마찬가지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장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가는 줄이에요. 아까보다 좀 빠르죠. 그래서 이게 가는 줄이 이제 근데 또 같은 매질 안에서는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이 길어져서
결국에 곱은 같아집니다. 실제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용수철에서는 속력이 진동수가 이렇게 달라져도 파장이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져서 곱은 일정하게 나왔고요. 여기 굵은 줄에서도 진동수 달리에도 파장이 또 달라져서 곱은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굵은 줄하고 가는 줄은 재질은 똑같은데 굵기가 다르죠. 그래서 가는 줄이 보면 굵은 줄보다 속력이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는 거고, 같은 매질 안에서는 진동수가 달라져도 파장이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되면서 속력은 같습니다. 역학적 파동력,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 보고를 하나 합니다. 이 실험 실제로 해보면 되게 어려워요. 일단 일정한 진동수를 진동시키게 손으로 하니까 이게 많은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동영상 찍어서 이제 잘된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파장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 배경에 있는 그림도 매직으로 다 끄은 거예요. 전지에다가 자되고 이렇게 했던 실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미리 얘기하자면 아까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진다 했잖아. 그것 때문에 굴절이 일어납니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매질이 달라지면 진동수는 안 바뀌지만 속력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꺾이게 되는데 그 현상이 굴절이어서 전파와 굴절 보통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